제가 이게 구리 방막 뿌리는 방법을 따라서 서로 크기를 틀리게 입자 크기를 틀리게 방막을 뿌리면 전기 도손이 된다고 회로를 그릴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그거를 그 구리 방막을 하나는 구리 방막을 뿌리고 하나는 광섬유 방막을 이렇게 뿌렸을 때 하나는 전기적 신호가 흐르고 하나는 신호적 전송이 될 수 있다고, 굵기가 틀리게 이제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두 가지를 결합한 형태의 반도체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중간은 만약에 그 전기적 전송으로 인해서 이 신호적 전송이 방해를 받을 때 실리콘 막으로서 이렇게 절연을 해주면 된다라고 말씀입니다. 실리콘 막도 이제 뭐 여러 겹으로 만들 수 있어요. 확실한 절연을 위해서 3중 구조다, 2중 구조다 했을 때 입자 크기가 거기가 열을 갖다가 만약에 저쪽으로 빼기 위해서 안에는 얇고 중간 두께 밖에는 두꺼운 거 이런 식으로 열을 밖으로 발산을 하고 절연을 하는 3중 구조 실리콘 3중 구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서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구리 방막 같은 경우는 뭐 서로 다른 굵기의 전기선처럼 똑같이 이렇게 굵기를 똑같은 하나는 일렬로 이렇게 놓고 두 번째 거는 또 중간 크기로 작은 키 이렇게 놨을 때 구리선 두꺼운 것이 됩니다. 이런 전기는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실리콘 막으로 이렇게 절연을 했을 때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일종의 도선을 그려놔도 되지만 도선을 그리지 않고 구리 입자로 그냥 뿌려놓으면 도선이 되니까요. 도선을 그리지 않고 중간에 가까운 거리에서 전력을 충분하게만 주면 똑같은 구조의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 입자들을 갖다가 전기선 하나는 두껍고 하나는 중간 거기 이렇게 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이것이 무선 전송이 됩니다. 이 기술이 광섬유도 이게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광섬유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되고 선의 형태로 만들 수도 있으며 일종의 평판의 형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구리들을 이제 약간 콘덴서 형식으로 만든다고 합시다. 아주 입자 크기로도 나노 크기로도 콘덴서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제 방식대로 서로 그 굵기가 틀린 크기가 틀린 입자 알갱이로서 이렇게 딱 대중소라고 하면 이렇게 쭉 열 종류로도 할 수 있어요. 쭉 배치를 했을 때 그런 식으로 금속 소재를 만들면 그것이 이제 고체 배터리, 금속 배터리가 된다 그랬죠. 구리나 아니면 뭐 열 때문에 그 알루미늄 뭐 이런 정도가 사용되겠죠. 서로 판이 얇고 중간 두껍고 그다음 아주 두꺼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놔두면 서로 그 안에서 전기가 돌아다니면서 화동적인 전기로서 가두어집니다. 절연을 딱 해놓으면 이걸 수십 개 배치를 해가지고 콘덴서를 만들 수 있고 콘덴서 겸 배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입자도 똑같은 크기로 미니 사이즈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자 크기를 두껍고 중간 아주 큰 거, 중간, 크기 작은 거를 갖다 연속적으로 배치하면 그 안에 전기가 흘러요. 그럼 그 상태로 절연을 실리콘으로 딱 해놓으면 콘덴서가 됩니다. 입자 크기나 나노 크기도 똑같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콘덴서긴 배터리가 되는 거죠. 이런 거 수십 개 만들어면 배터리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인위적으로 그 부분을 갖다가 전력을 중간에 거쳐서 하면 증폭이 되겠죠. 증폭이 되니까 이것을 변압기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류를 많이 흘려갖고 충전시키면 증폭이 되는 거고 그것을 전기를 빼면 일정 부분 다른 부분으로 빼면 감소가 되니까 변압기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슈퍼 다이오드처럼 크기가 입자 알갱이 크기가 작고 그다음에 큰
약간 뚜렷하게 크게 만들어 놓으면 입자 알갱이에 작고 중간 크게 이렇게 하면 한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흐르고 입자 알갱이의 두께가 얇고 그 다음 약간 그보다 두껍고 그보다 아주 두꺼운 쪽으로 하면 얇은 쪽에서 두꺼운 쪽으로 흐릅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태양병지 만들었었잖아요. 태양판 얇은 쪽이 앞으로 가는 거라고 이 금속 소재로 입자 알갱이가 틀리게 만들어 이 금속 소재로 얇은 쪽 그다음 두께 그다음에 아주 두꺼운 이런 식으로 세 겹으로 많이 만들어 놨다. 일렬로 전기 도선을 연결해 가지고 태양 쪽으로 이렇게 딱 반사해 놓은 광속 반사판처럼 빛을 집중해 놓으면 살짝 전력을 걸잖아요. 그럼 이 빛이 이 파동적인 전기가 이게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 파동적으로 전기할 때 빛이 태양빛이 전기로 전환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양 가서 직접 하셔도 되지만은 반사판을 이용하시면 보다 많은 태양빛을 모을 수 있습니다. 반사판은 위에서 이렇게 기둥 같은 거 세우든지 사방에서 빛을 비추어서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아주 미니 사이즈 그 나노 크기로도 다이오드 슈퍼 다이오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트랜지스터는 이런 식 입자 알갱이를 그렇죠. 거기다 끊었다 연결을 끊었다 열었고 끊었다 다시 연결했다 끊었다 연결했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트랜지스터가 됩니다. 입자 알갱이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런 부품들을 만드시면 제 방식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기와 신호적 전송, 그럼 광섬유 같은 것도 똑같이 이렇게 판의 형태로 만들 수 있고 신호적 저장이다 그랬을 때 뭐 이렇게 광섬유 아니라 구리를 갖다가 이제 신호적 저장으로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이제 거기는 이제 저장을 해야 되니까 약간 입자 알갱이가 균일해야 되겠죠. 균일하고 서로 도선만으로도 연결하거나 필요한 것을 따라서 전기를 넣었다 안 넣었다 이런 식으로 트랜지스터를 중간에 두거나 이런 식으로 또는 미니 나노 사이즈로 그 슈퍼 다이오드를 넣어주거나 옆에도 살짝 전력을 공급하는 아주 초미니의 나노 크기의 변압기나 아니면 제 방식의 콘덴서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곤충 로봇이라든지 아주 그 작은 크기의 로봇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노 로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형태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곤충 로봇을 만들 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곤충 로봇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을 따라서 만드시면 제 방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광섬유도 뭐 신호를 저장한다 그러면 광섬유도 입자 굵기를 그렇죠. 균일한 것을 만들어 놓고 서로 도선만 연결해 놓으면 되겠죠. 선을 또는 무선 전송이 가능한 부분이다. 가까이 붙어 있을 때는 그다음에 이제 형태를 입자 굵기가 한쪽은 입자 굵기가 한쪽은 이렇게 좀 두꺼운 선, 두꺼운 입자, 그다음 중간 두꺼운 아주 작은 두꺼운 얇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선 구리 도선처럼 만들어 놨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광섬유 선을 그럼 그거를 서로 왔다 갔다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교류 파동적인 신호가 생기겠죠. 그럼 주변에 그것을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신호적인 전송 무선 전송이 이루어집니다.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보적 저장을 할 때는 균일한 크기로 입자를 뿌려놓고 그것을 딱 거기서 이렇게 선을 연결해 신호적 전선 도선만 연결해주면 광섬유 선이겠죠. 아주 이렇게 연결해놓으면 그것이 열었다 닫았다 전기를 이렇게 신호를 갖다가 끊었다 길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다 정보적 저장이 가능합니다. 광섬유 판으로서 이런 것을 이런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기존의 어떤 반도체를 대신하는 광섬유 판으로서 이렇게 뭐 수십 층도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쭉 올려가지고 발열이 없으니까 광섬유는.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광컴퓨터가 나올 때 이제 이런 형식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제 기술이 왜냐하면 뒷받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 기술 아이디어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동축 케이블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동축 케이블도 지금 현재보다 선을 아주 얇게 뽑아 놓고 그것을 한 선에
동축 케이블이 3개가 들어있거나 2개가 4개가 들어있거나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선을 갖다 얇게 뽑음으로써 신호적 전송이 훨씬 더 잘 됩니다. 깨끗하게 이런 방식으로 동축 케이블을 만드시면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 제가 삼성 스마트폰 페이에서 그 드론에서 사용하는 제 전파, 기존에 이런 전파가 없었어요. 한 개의 전파만 쏘는 이런 방식에서 이동통신에서 2개의 묶음 전파를 쏜 적은 있어요. 이게 똑같은 크기에 그것은 묶음 배송. 저거는 비밀, 그렇죠, 비밀 조합. 파형이 어떤 것이 결정게 썼는지 알 수 없게 군에서 통신이 가능하다고 2개 써도 묶음 전파 서로 전파의 결합을 2개, 4개, 10개, 100개도 만들 수 있어요. 각각 2개에서 3개 어떤 조합을 쓰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파형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구리선을 통해서 서로 파형을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통해서 파형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또 안테나에서도 결정이 되겠죠. 안테나 구조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파형이 틀린 한 3개, 4개짜리 묶음 전파를 쐈다 그러면 서로 파형이 하나는 3개는 서로 파형이 틀린 각각 파형이 틀린 전파를 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것도 양쪽에 쓸 수 있습니다. 하나 부목 현상으로 해놓은 양쪽에 똑같은 거 쓰고 하나는 틀린 거 쓰고 이런 식으로 쭉 보면 양쪽에는 이제 부목 현상이 일어나서 이 전파를 멀리 가게끔 만들어져서 적을 공격하는데 A사라이드에 쓰는 이런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4개를 묶음 전파를 썼다 그러면 하나는 그게 신호적 전송, 하나는 이렇게 비밀번호, 그 드론에 대해서 비밀번호 가령 1, 2, 3, 4, 5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드론이 이제 그 작전할 때 수만 대, 수십만 대, 수백만 원대 할 때 각각이 통신이 가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적이 그거를 갖다 전파를 캐치해갖고 움직이면 곤란하죠. 그래서 이게 비밀번호식으로 전파에 맞아야지 딱 열어주는. 또는 시간대별로 전파를 비밀번호를 틀리게 만들 수도 있고요. 비상 신호를 주면 다른 비밀번호로 확 바뀌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드론을 조정하는데 군사적인 기술로 썼는데 삼성페이에서 이거 현관문을 이 전파로 비밀번호식으로 여는 식으로 기술을 침해를 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나중에 이제 제 기술을 사가신 분들이 하지 제가 소송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다. 또는 반도체의 입자 구리 방막을 통해서 도선 없이 하나의 웨이퍼에 수많은 반도체를 아주 작은 큐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이제 광섬유까지, 광섬유판까지 같이 결합해서 신호가 나올 것. 이것도 기술 침해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반도체 회사들이 혹시 개입한테 뭐 일본 반도체 회사들은 일본 도시바, 뭐 샤프, 대만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의 마이크론도 있었고 삼성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술을 침해하셨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쓸 수가 없어요, 저거를. 왜냐면 기술이 내가 엉터리면 말을 안 하겠는데 확실합니다. 기술은 확실하고 그래서 지금 이 발표한 이런 기술 공표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도 침해가 또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획기적인 기술을 넘어선 거예요. 일반적인 기술은 일반적인 단순한 특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획기적인 놀라운 경천동지 기술인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판에도 이제 아까쯤에 제가 말한 이런 방식으로 해서 기판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부품을 기판에 들어가는 뭐 슈퍼다이오드, 콘덴서, 트랜지스터 이런 종류의 부품들을 거기다 만들 수 있다. 변압기를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아주 굉장히 작은 크기로 기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 제 금속 배터리 이런 부분은 콘덴서계열 배터리이기 때문에 배터리로 만들 수 있고 전원 공급기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반도체에도 강력한 구동이 필요할 때 전원 공급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배터리 방식으로 해서 그건 뭐 서로 입자꾸기가 대중소라고 합시다. 대중소 또는 이렇게 또 다른 사이즈 크기로 만들어놓은 거는 전기가 서로 흐른다는 거죠. 전기 도선이 되는 실리콘 막으로 딱 이렇게 팩을 딱 해놓으면 그게 이제 전기 배터리가 되는 겁니다. 콘덴서형 배터리가 되는 이런 것을 수십 개 만들어 놓지 나노 크기로도. 그게 이제
콘덴서기엔 배터리가 된다고요. 이런 방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술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술이 저게 무슨 말로 했는데 말로 하나 글로 하나 이 정도면 이해하기만 하면 되죠. 어쩌면 말로써 아는 사람이 쉽게 가르쳐주면 더 그렇지 않나요? 저도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닙니다. 학습을 해나가고 모르는 건 배우며 제가 아는 그게 그렇죠.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앞으로는 반도체 같은 것도 이게 광섬유 입자, 그다음에 구리 방막 입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막을 입혀 갖고 하는 방법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또는 유선과 무선, 유선과 무선은 자유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광섬유 입자, 구리 입자 이것이 같이 결합된 형태도 나올 수 있다. 제 방식의 이런 기판, 아주 미니 기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 방식이 아주 나노 크기의 전원 공급기도 나올 수 있다. 이것을 제가 원리를 설명을 했습니다. 원리 구조를 설명했고, 모양과 형태는 그건 뭐 디자인 등록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조 원리를 얘기를 한 것이며, 이런 것을 침해하시면 지적재산권과 제 기술 구조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저장 방식 같은 거는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촬영을 갖다가 문자다 그러면 사진 한 장이다 그러면 수천 개로 쪼개가지고 그걸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통째도 가능하고요. 통째로 이렇게 딱 촬영해서 미니 사이즈로 전송 이렇게 하나하나 파일로 수천 개나 또는 뭐 수만 개도 쪼갤 수 있겠죠. 그건 불필요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보다도 확실하게 고화질 사진이 되겠죠. 문서적인 저장 같은 거는 몇 달러 같은 걸 정한 대로 잘라가지고 촬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단어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 거기서 캐치를 인공지능 같은 것이 캐치를 해갖고 거기 문장만 딱 뽑아낸다든지 전체가 필요하면 연달아된 파일을 끄집어내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촬영 방식의 정보적인 저장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숫자 언어를 통해서 뭐 국제 간에 전 세계가 지금 언어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 컴퓨터 간에도 이 어느 전 세계 국제 규약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구글을 어떤 마이크로소프트 뭐 유튜브 이런 데서 숫자를 통해서 전 세계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켜서 똑같은 의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 언어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7869 이렇게 암호적으로 이게 변화돼 47869라도 이렇게 노 땡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군에서 사용했을 때 똑같은 숫자라도 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약속할 수도 있고 공통적으로 이 비밀 암호로도 숫자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방식을 통해서 군통신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국제적인 숫자 언어를 통해서 어디로 여행하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면 7락 7687 6 이런 식으로 이런 숫자로 언어를 정할 수 있다는 뭐 단어나 자음, 모음 이런 것들도 숫자로 국제 언어로서 만들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저장을 이걸로 하기 때문에 수십 가지의 긴 문장을 숫자 하나로 딱 축약해서 놓으면은 그렇죠. 엄청난 저장이 가능해요. 이런 방식으로 촬영 방식으로 저장, 숫자 언어로서 저장 또는 국제 간의 언어로서 동일하게 전 세계 언어가 틀린데 전 세계 언어가 다 틀린데 국제적으로 약속된 하나의 어떤 번호 이렇게 숫자 번역판만 갖고 있으면 그것은 뭐 구글에 쳐도 되고 검색을 해서 그것이 이것이 무엇인지 숫자를 가지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끼리 그 컴퓨터끼리도 숫자로 대화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플랫폼이 좀 큰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유튜브 큰 데는 그렇죠. 거기에다 정보를 어떤 업체들이 정보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저장을 하고자 할 때 이 규약을 따르기로 이 공통적인 약속을 따르기로 강제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데는 더 유리합니다. 그것을 자신들이 그 컴퓨터에 그걸 저장을 해야 되니까 다른 방식이면 저장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데 이런 그 방식을 사용하셔서 무엇을 하시면 제 방식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